네,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뭐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떤 푸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아예 이제 처음 봤으면 미안해요. 처음 보면 약간 낯설 수는 있지만, 그쵸?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극한값 계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에이, 보면 알잖아.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잠깐 봐봐요. 자, 뭐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항함수다 보니까 뭐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어떤 차수. 이게 뭐 2차냐, 3차냐, 최고차를 이제 결정하고 뭐 개수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그냥 뭐 0으로 가든 x가 0으로 간다고 하죠. 이 문제는 0으로 가든 뭐 1로 가든 2로 가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0분의 0꼴 이런 걸 이제 계산해서 하는 이 두 가지 갖고 이제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거를 좀 이 모의고사 문제를 달랑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변형 문제를 굉장히 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이 문제에 좀 답을 내고 제가 답을 낸 다음에 얘기를 잠깐 먼저 더 드릴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야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상관은 없는데 이 n의 값이 자연수 n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넣어보겠죠. 이거는 뭐 이걸 갖고 이제 뭐 문제를 변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n이 1일 때야. 그럼 이제 리미트 그쵸 x가 뭐 무한대로 가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분모의 이제 차수가 n이 1이면 x 제곱 2차가 되죠. 네. 그리고 뭐 fx 그리고 뭐 마이너스 뭐 4x 세제곱 뭐 이게 쭉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이게 꼭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풀게 되겠죠. 자, 일단 풀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습관인데 그쵸 어려운 습관 아니고요 그쵸 이 분자에 있는 지금 밑줄 친 애들 전체 그쵸 이 애 자체가 네 분모랑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한대로 갔을 때는 분모의 차수 다항함수니까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네 동차가 됐을 때 0이 아닌 값에 수렴하죠. 지금 6에 수렴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분자 미주신 전체 놓고 하는 게 낫겠죠. fx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 애가 6x 제곱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전체 분자에 있는 애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fx 입장에서는 저 마이너스 4x 3승을 뭐 이항하고 그러면 4x 3승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저 3x 제곱도 이항을 하시면 3x 제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습관이죠. 이 뒤를 뭐 ax 더하기 b 뭐 이렇게 잡든 뭐 뭘 하든 간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잘 하는 말인데 미수를 많이 잡다 보면 자꾸 거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산수를 하게 되는 또 이상한 습관이 생길까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안 끝났죠? 네. 얘기를 계속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미트 x가 이제 0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n 1이니까 x분의 네, fx가 4에 수렴을 했다. 자, 요거 처음 배울 때도 얘기 드리는데 오늘의 아마 핵심 주제는 이쪽일 것 같아요. 이쪽 동그라미 친 거.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주기보다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부터 자 이걸 보고 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일단은 제일 흔한 건 x 이퀄 0을 넣는다 그랬죠. 이걸 항상 넣어야죠. x 이퀄 0을 분모문제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0이 아닌 값에 수렴했고 다항함수고 미분가능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제 뭐 f0은 0 뭐 이런 거 뽑는다든가 아니면 요식을 보고 f 프라임 뭐 0이 4의 수렴을 한다. 그쵸? 이 전체가 어떤 미분계수가 돼서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4다.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네.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밑줄 친 이 표현보다는 네. 요거죠. 다항함수니까 0을 넣어서 0이 됐다는 건 네, 0을 근으로 만든다는 얘기고 0이 근이 되려면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x라는 인수 이걸 하는 순간 머릿속에 바로 뭐가 안 떠오르면 인수라는 건 뭐예요? 인수분해 x로 묶였다.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이 fx라는 이 3차식이 x로 묶여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x로 묶었는데 기본으로 x를 묶었는데 상수항이 어디 있어? 그 말은 그렇죠? 또 다시 얘기하면 네.
보통 이제 그냥 외울 때 무한대로 가잖아요. 미주친 거 보여요?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흔히 문제 변형 안 했을 때 보통 최고창을 결정한다 이런 이제 유형을 풀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뭐 x가 0으로 가든 x가 1로 가든 0으로 만들었을 때, 특히 x가 0으로 가면 최저창을 결정한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x로 묶였다는 건 최저창이 1차란 얘기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쩌고 저점점점점점 해서 마지막이 4x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4x. 아니 또 4의 수렴했으니까 하필이면. 만약에 얘 앞에 얘 답을 내놓고 해볼까요? 여기 색깔 바꿨어요. 4x 3승 더하기 3x 제곱인데 끝에 4x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끝나야 검산하듯이 보세요. x분의 fx잖아. 그러니까 4x 3승은 어차피 0 대입하면 분모를 약분한다고 해도 0분의 0꼴 x제곱이 남으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결국 4x가 남아서 4에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x로 묶였다. 최저창이 1차 x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생각, 추론 같은 거죠. 이걸 조금 더 일단 이 문제 답을 내고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 아니 응용 문제, 응용력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건 되게 쉬워요. 뭐 최고차항은 어떻게 하고 최저차항 인수. 근데 그걸 막상 이제 응용이 되면 적용을 잘 못해. 그냥 문제를 외운 거야. 우리 흔히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너 문제 외웠지?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 이따 보면 알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자 n이 1일 때는 이렇게 fx가 나왔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f1의 최대값이니까 이때는 이제 f1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11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최대값이라는 건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n을 가져갔을 때 주어진 함수가 이제 식이 어떻게 되고 그때 이제 f1의 값이 누가 제일 크냐라고 묻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갈 거예요. 일단 문제를 풉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n이 2일 때도 해봐야죠. n이 2일 때를 또 합니다. 그죠? n이 2일 때. 자,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럼 x가 또 뭐 무한대로 가요. 그쵸? 그러면 다른 걸 좀 지울까요? 두 번 쓰는 시간을 좀 절약하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자,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2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3승이 되겠죠? 요렇게. 그쵸? 그럼 내용은 똑같아요. 요 분자 있는 애가 이번에는 분모가 x3승 3차니까 분자 있는 애는 6x 3승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6에 수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여기서도 fx는 저 4x 3승이 이항해서 넘어가서 10x 3승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x 제곱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여기죠, 여기. 왜냐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은 fx 입장에서 최고차만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정이 다 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도 x 제곱이라고 이제 하셔야죠. n이 2니까. 그럼 여기도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자, 방금 썼다가 다시 지우고 또 쓰고 있죠, 제가. 분모가 x 제곱으로 바뀌었지만 분자는 f형은 0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모가 x 제곱이잖아. 이러면 지금 수투 가정만 하신 분들은 이게 f 프라임 0 뭐 이렇게 프라임 0 이건 뭐지? 물음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문제가 바뀌었잖아 벌써. 그래서 분모가 x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f형이 0도 있지만 그쵸? 이것도 있지만 굳이 만약에 f'을 쓰고 싶었어.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는 있어요. x분의 fx. 이게 f'0이었죠, 좀 전에. 그리고 x분의 1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면 얘가 뭐예요? f'0이라고 했잖아. f'0은 어쨌든 뭐 값이죠. 값, 숫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x 얘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시면 그쵸? 이 f'0이라는 애도 0이 돼야 돼요. 아니 이게 어쨌든 4에 수렴했잖아. 근데 x가 남아있죠. 여기 보여요? 그럼 분모가 0이잖아. 그러면 f'0도 0이어야 돼. 뭐 굳이 할 거라면 f'0도 0이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 문제에 한해서 처음에 우리가 어쨌든 추론을 할 때는
아까 있잖아. 최저차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x제곱으로 끝났으면 fx는 최저 차수가 있으니까 최고차항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나는 거는 상수항도 없고 1차항도 없고 2차항에서 끝났다. 다른 말로는 x제곱으로 묶여 있어야 돼. 왜? 이 x제곱이라는 애가 다 없어져야 0분의 0 거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x가 x제곱으로 묶여 있다. 이런 뜻이라고. 어쩌고 인수니까. 이해 가요? 근데 그게 4여야 돼. 그래서 다시 수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누구를? 여기 보여? 빨간색 막 칠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내가 할 때 했잖아. 얘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왜? 최고차만 10이면 되는 거죠, 개수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보시면 4의 수렴을 했고 밑에 그러면 4x제곱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러면 위에다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위에 식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도 상관이 없고 밑에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번 n이 2일 때는 식이 이렇게 돼서 그쵸? 식이 바뀌었죠? 그럼 f1의 값은 얼마가 돼요? 14. 더 커졌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우고 할게요. 네. 여기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너무 빨리 지운 것 같아요. 뒤로 돌려보면 되잖아요. 동영상인데. 좀 지우면 다 지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n이 3일 때로 합시다. 그죠? n이 3이야. 그럼 이제 x가 4승이 되겠죠. 내용 똑같습니다. 6의 수렴을 했어요. 네, 그러면 fx는 어쩌고 이 전체가 6x 4승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6x 4승까지는 되는데 좀 전에 n이 1때 봤죠. 이 뒤가 차수가 4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그쵸? 동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쓰지 말고 이제 아예 그냥 모른 척 점점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그쵸? 여기도 x가 3차가 되면 방금 했듯이 3차에서 끝나는구나. 근데 뭐로? 4로. 그러니까 4x 3승. 이러면 자 위의 식이나 밑에 식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오히려 식이 줄기 시작하네요. F1은 10이 되고요. 그쵸? 10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계속해요? 아니죠. n은 1일 때 2일 때 해봤잖아. 그쵸? 근데 지금 3 정도 한 3번 정도 했더니 뭔가 깨우침이 오나요? 자 여기 x의 4승이 되든 그쵸? x가 만약에 n이 4야. 그럼 여기가 분모가 5차가 되죠? 그러면 그냥 fx는 6x 5승이 될 거예요. 차수는 이렇게 늘어나고요. 저절로 밑에 여기 지금 보여요? 여기 여기도 4차가 되죠? 그러면 최저차가 4니까 4x 4승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 다항함수의 차수만 바뀌지 n이 3일 때랑 4일 때랑 n이 5일 때랑 아마 계속 얘네들은 차수만 바뀌지 이 개수 최고차항하고 그 다음항은 6, 4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계속 10이 나올 거야. 그쵸? 이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건 아니고 해봤을 때 아까 언제? n이 아마 2일 때겠죠. 14가 이게 이제 답이 돼요. 답은 이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건 이미 이제 과거가 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였냐? 여길 좀 지워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무한대로 가는 저쪽보다,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변형되고 응용되면 다른 문제에서도, 자, 리미트 아까 x가 0으로 갔죠? 그쵸? 그죠? 그래서 뭐 x분의 n이 1일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요 문제였죠. n이 1일 때. 바꿔볼게요, 제가. 아니, 0으로 가지 않고, x가 1로 가요. 그래 놓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x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자, 이러면 이래도 이거 배웠죠? 1로 가도 x가 1로 가도 결국 분모는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걸 보고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f1은 빵이겠죠. 네. 그다음에 f'1은 4.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계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차 뭘 갖고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원리, 개념, f1이 0이죠. 그러면 이 fx라는 다항식은 x-1의 인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쵸? 이해 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만 바꿨다고 칩시다. 제가 문제를 이걸 바꿨어요. 조건 이걸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쳐봐.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치자고. 그러면 네, 봐봐요. n이 1일 때 어쩌고 바꾸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그럼 아까 n 1일 때 fx는 뭐였냐면 4x 3승에 그쵸? 이해 가요? 네. 그 다음에 얼마야 이게? 뭐가 봐라. 3x 제곱이었나요?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고. 뒤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x-를 갖고 있다고. 물론 요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꼭 혼자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미수 두 개를 쓰고 요 동그라미 친 이걸 해도 되겠죠. 미수가 두 개니까. 근데 내 얘기는 이제 n이 2가 되고 n이 3이 됐을 때 이런 식의 동그라미 이걸로 이제 미수가 많아지는데 막 미수가 a, b, c 뭐 a, b, c, d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 이걸 써먹으려면 이 식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이걸 하시라고 제 말은. x-1로 인수로 묶어요. 이렇게. 이걸 갖고 있다 그랬잖아. 아까 최저차항의 개념도 있지만 이걸 인수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네. 가로 치고 최고차항은 4x 3승이니까 4x 제곱을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최고차항은 네, 이렇게 곱해서 4x 3승이 되죠? 그리고 이제 2차항도 3x 제곱이라는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4x를 쓰시고 제 이해 갔죠? 그럼 여기 이제 상수가 남아요. 모르는 상수 뭐 k가 남았다고 이렇게. 얘는 누가 처리해? 아니 이거는 이 식을 그쵸? 이 식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쵸? 그럼 이제 x 이렇게 0분형꼴이 이제 사라지고 1을 넣었을 때 이 식에 1을 넣었을 때 4의 수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문제를 바꿨으니까 제가.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어서 아이고 1을 넣어서 맞죠? 네.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을 넣어서 4가 나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그러면 이 k는 얼마야? 뭐 k가 얼마긴 마이너스 4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아니면 자 봐봐요. 이게 최저차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하면 아까는 이제 요거였죠. 요거 보여요? 네. 색깔 좀 바꿀까? 색깔 안 보여? 이럴 때 내가 점점점 하고 마지막을 4x로 썼잖아. 이렇게 쓰는 습관. 그러면 얘도 마지막을 4x-로 끝났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게 x-1이니까 그쵸? 근데 또 이것도 이해는 갔어. 근데 자기가 이 앞부분을 안 해본 그럼 앞부분은 어떡할 거야? 앞부분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실 거면 x-1의 제곱에 무슨 계수. 이해 가요? x-1에 이게 3차, 이 3차라는 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차항은 자기가 쓸 수 있죠. 4는 이게 금방 한 번에 써도 되잖아. 근데 이제 밀수가 여기에 이제 하나 뜨겠죠. 뭐 p 이런 게 하나 뜨겠지. 얘는 모르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 갑니까? 네. 가시죠? 네. 그럼 p는 어떻게 구해요? 이걸 전개했다고 생각하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풀어야 돼. 왜? 이 문제 하나만 풀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응용돼서 지필평가에 나온다고, 이런 게. 그쵸?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2차항이 있잖아. x-의 세제곱에 2차항이 있다고. 그 2차항하고 여기 px제곱 2차항하고 계산을 한 게 3x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2차항 계산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수가 돼야 수학은 잘해요. 여기서, 네, 2차항이 마이너스 3x제곱이 생기죠. 근데 앞에 개수가 4였으니까, 그쵸? 실제는 마이너스 12x제곱이 되고, 이게 3x제곱이라는 되니까, 이 p라는 애를 살짝 지우고 제가 다시 써드리면, 저 p는 아마 15였을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이제 문제도 바꿔서, 뭐 f1의 최대값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내 문제를 바꿨으니까. 1 넣으면 다 빵인데 뭐하러. 그러니까 만약에 f2의 값을 검사하듯이 해볼까요? f2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넣으시면,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지 전개보긴 귀찮으니까. 그치? 아니면 전개해보든가. 네. 어쨌든 2 넣어보시면, 네. 2에서 1 빼니까 1 곱하기, 그쵸? 얼마야, 이게? 16 더하기, 그쵸? 8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거 불안한데? 나 3 틀린 거 아니야? 막, 3 틀렸네요. 그쵸? 화면 보면서 이제 애들, 바보 아니야? 이게 왜 4야? 그쵸? 이게 참 미쳤나봐. 여기가 3이었죠? 아까.
미안해요. 이게 7이죠. 7이 돼야 이거 전개했을 때, 전개했을 때 3x 제곱이 나오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야? 2 넣으면 2, 7에 14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요 밑에 식에다가 2 넣으면, 근데 이 넣긴 좀 편하죠. 여기는 다 x만 써 있어서. 그러면 4 더하기 15 더하기 4. 자, 그럼 위에 식에서 얼마야 이게? 30에서 4 빼면 아닌가? 맞지 않나요? 네네네네. 그쵸? 그럼 여기도 틀렸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1 넣어서 4 남아야 되죠? 1 넣어서 4. 큰일 날 뻔했어. 1 넣어서 4 나오려면 마이너스 4. 큰일 날 뻔했다. 그쵸? 아니, 맞나? 아닌데. 마이너스 7 해야 되네. 정신 봐. 그쵸? 30 틀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30에서 7 빼니까 23 남아야 되고, 밑에 식에서도, 네. 23. 맞네요. 네. 이해는 갔죠. 산수가 틀려. 저처럼 산수 틀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까? 그렇죠? 이거 꽤 중요한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 큰 틀도 이해 가졌지만, 자,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저 X가 여러분들이 되게 잘 못하는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봐봐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 이번에 뭐 n이 2라고 쳐봐. 그럼 x 제곱이 되고 분모가 fx가 뭐 4의 수렴을 했어. 그쵸? 이해 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써 있고 x가 1로 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분모가 x-1의 제곱이다. 그리고 fx 이렇게 돼서 4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에이 땡땡땡땡땡 해서 뭐 4에서 끝났겠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네, 요거는 하려면 땡땡땡 그래요 4x만 제곱으로 끝났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내용의 핵심 이거라고. 이게 이제 fx잖아. fx 이렇게 는 써야 되잖아. 그쵸? 저 땐 상관이 없는데 이때는 네, 요 앞에 있는 애들도 다 이렇게 x-로 써야 된다고 식을. 그러니까 다시 해볼까? 여기를 이번엔 n이 2라고 쳐봐. n이 2야. 그럼 여기가 3이 되죠? 아까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제 거 보고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시 혼자 이거 화면 보고 멈춰놓고 혼자.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10x 3승으로 시작하는 애였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문제였으면 이렇게 쉽게 아까 했잖아. 이렇게 해서 끝난 거란 말이야. 아까 14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때는 네, x-1의 세제곱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똑같이 써야 된다고 이걸 그냥 x 세제곱 쓰면 안 되지. 안 맞지. 그쵸?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은 여기 괜찮네요. 10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 왜냐면 이건 하필이면 최고차가 네, 개수가 하나니까 겹칠 일이 없잖아.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묶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걸 자체를 아까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묶어놓고 네. 그러면 10x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래야 세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처럼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쓰고 이제 뒤에 네, 상수항은 이제 뭐 또 k라고 놓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산수를 하셔서 약간 정석처로 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n이 1이 되잖아. x다 1일 거잖아. 그럼 더해서 하니까 이 k가 아마 마이너스 6이 됐을 거예요. 자, 전개해서 두 식이 같냐?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냐 안 같냐 전개해서 해봐도 되긴 하는데 그쵸? 전개해서 해봐도 되겠죠? 근데 네, 그 숫자 넣어도 되고 이거 또 전개가 또 빠르네. 여러분들 산수도 자기가 자꾸 해봐요. 이걸 이제 진짜 전개할 필요는 없고 묶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x-1 이렇게 제곱으로 묶으면 맞죠? 10x-1에 더하기 4. 그러면 이 뒷부분이 이 뒷부분하고 똑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지필평가나 뭐 하실 때 이런 표현 이런 거 이런 거 보통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 생각을. 왜냐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셔야 별표 2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뭐 그런 학교들도 있잖아요.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이제 시험을 낸다든가 지필평가를 그러면 당연히 그 모의고사 문제를 알려주고 하거나 이럴 텐데 그대로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을 이 별표 2개 친 거 보여요? 이런 상황 좋아해요. 왜 애들이 이상 계산만 하니까 풀 거거든. 혹은 정석적으로 푼다라고 해야 되나? 해설 시점 푸시게 되면 또 식이 길잖아.
그러면 시험에서 못 맞춘다고 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 묻거나 인수 개념으로 묻거나 최저차항이 적어다라는 것 중에 하나를 해서 자기가 또 손수, 산수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개수 같은 거를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야,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되게 좋긴 한데 뭐든지 공짜로 얻어가려고 하면 안 돼. 본인이 산수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네. 이제 아마 함수 극한에서 어떤 뭐 이런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를 풀 때 네. 남들보다 네, 훨씬 더 네, 잘 풀고 시험에서도 네, 이제 딴 애들은 아 뭐야 이 문제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 이거네라고 이렇게 네, 어떤 감격에 찬 어떤 느낌으로 네,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